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공지능과 재난 안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재난 안전 분야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내용을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가 있고요. 그래서 목차로는 이제 재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기초에 대해서, 또 재난안전의 개요에 대해서, AI를 활용한 방지 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 대응, 또 사례, AI 방제 시스템 적용 사례라든지, 또 AI 기반의 재난 대응의 그런 윤리적 고려 사항들, 그리고 미래 전망이라든지, 또 발전 방안, 양이 많지만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적어 놓으시면 활용이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 안전에 대한 것들이 좀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AI는 지금 다방면에서 이제 산업에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업 쪽에 지속적 경제 발전 쪽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재난 안전 쪽은 이제 동전의 반대면과 같이 안전에 대한,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한, 또 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방지 안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재난 안전과 융합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난 발생 시 정보 공유라든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재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각하는 그러한 분야고요. 또 이러한 AI에 의해서 분석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AI 기초에 대해서 보면은 이세돌과 우리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것으로 딥러닝으로 상당히 유명해졌었죠. 그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머신러닝, 그래서 우리 기계적 학습, 그래서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오픈 채트라든지 오픈 AI 쪽에서 이제 그런 네로 AI 분야,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막 확산돼서 일반적인 그러한 AI까지 이제 다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주요 알고리즘과 모델을 보면은요, 일단 사물 인터넷에서 자료를 받아서 빅데이터를 형성을 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것에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만든 자료들을 다시 현실 세계에 있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필요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는 두 개의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데이터가 없으면 AI 알고리즘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두 개의 분야로 돼 있어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아서 많은 컴퓨터에 의해서 돌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전 산업 분야에 서비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제와 재난관리 분야를 보면은요, 이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매뉴얼과 또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라든지, 또 이로 인해서 재난가치단체들이 이제 재난관리 실무자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필요성이 일어나게 된 재난 유형의 특성들을 보면은 이제 돌발성 국지적 호우 피해가 났던 그런 사례라든지, 부평 지하철도 사례라든지, 또 이제 올해 발생했던 폭염이 엄청 길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가을이 짧아지고
또 지금은 이제 또 갑자기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방제 시스템을 보면은요, 목표를 뭐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 사고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데이터가 오차 범위 안으로 맞질 않습니다. 사망자를 줄인다 그러는데 오히려 사망자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3.5년 정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정보통신 시스템 방식을 썼으면은 우리가 이제 360조나 되는 그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그 누적이 돼서 800조 원의 그러한 빚이 지금 한 1200조에 육박하는 그런 극한 상황으로 국가가 채무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제일 많이 피해본 데가 이제 삼성전자죠. 그래서 우리가 폐쇄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AMD 같은 그런 추격하는 그런 회사들, 앞서가는 회사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반도체 분야에 삼성이 흔들리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지금 기존의 삼성이 만들던 분야에서 CPU 분야에서 GPU로 급속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고 깊게, 그래서 4개나 8개 뭐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GPU에서 이제는 넓고 얇게, 그래서 얕게도 지금 많이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GPU, 이 엔비디아가 이걸 그래픽 보드를 쓰다가 이제는 AI용으로 쓰면서 전 세계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인공지능을 활용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상당히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그런 GPU가 장착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톰캐스트 같은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지구 모델이 있죠. 지구 모델이 지금 기상 정보를 미리 분석해서 저렇게 될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네이도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지역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적으로 영상을 주는 그런 데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ITS, 그래서 우리 교통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 통합 관제 시스템 등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IoT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드론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테러 발생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느냐, 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자동차들이 이동할 때 이 사람이 좀 의심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겠고, 또 출입할 때 위험한 사람이 아닌지 보안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또 이제 보건안전분야에 지금 위험성 평가도 이제 뭐 6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울산 공장이라든지 이런 SK케미칼에서는 벌써 AI를 도입을 해서 안전 환경 보건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비정량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재난을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에도 한 6개 과제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과제들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을 이제 파트너로 데리고 와서 사업을 수주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엔 더 확대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죠.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트랙터 같은 것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비콘 신호하고 연동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제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에서 자동차가 달릴 경우에 자동차가 지금 안전한가, 위험한가, 지금 그런 검거 대상인가 이런 것들을 경찰한테 알려줘서 경찰이 그 차들을 단속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스마트 시스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스카이 오토넷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소방차 이런 것들을 해서 자율주행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계를 AI를 적용해 보겠죠. 근데 이 재난 대응에서 윤리적 고려 사항들이 아직도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안 및 프라이버시라든지 스크린 과다 노출, 또 기술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이 AI와 우리가 인간이 하는 또 기계가 하는 논리적 판단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측과 분류와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다가 그 데이터를 계속 줄여서 85% 선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기계나 사람이 하는 논리적 판단에서는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서 그 중에 최종 결정을 가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를 때 윤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려사항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안철수 의원이 이하 몇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하고 있죠. 그래서 의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연구소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또 체계를 세우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런 기존에 돼 있는 것들도 분석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되어 있어서 지금 유럽에 있는 AI 그런 기업들은 뭐 이렇게 다양한 엄격한 제한이 있으면 AI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래 전망을 보면은요, 지금 ICT 인프라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oT라든지 정밀 실내치기, 또 인공지능, 데이터, 또 메타버스, 또 클라우드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안전 서비스 쪽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분야로 되겠죠. 그래서 전체 도시들을 엣지 클라우드로 묶어서 서비스하도록 이렇게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8가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러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관리비도 절감하고 안전성도 과부하 시에 시스템도 정상 작동하고 또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전기값을 줄이는 10% 정도 전기값을 줄이는 그런 체계도 같이 더불어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따른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전기값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절정기 설치하면요 이걸 더 떨어뜨리는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습니다. 또 이제 소화기로 이제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변에 소화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끌 때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불을 끄는 체계를 갖추는 그런 것을 훈련하고 활용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과 방제 안전에 대해서, 재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